이제 그 목표 사다리라고 하는 책의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음, 이 책을 또 읽게 되면서 목표라는 거에,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그 과정을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연한 성공을 기다리기보다는 세밀한 목표 설정을 해라. 막연하게 어떤 큰 그림만 그려놓고 세밀하게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과연 그 목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갖고 사는 게 나만의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대한 목표는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대요. 그러나 그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목표를 이제 쪼개고 쪼개다 보면 그 높게 보이던 벽도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계단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세밀하게 또 이제 나한테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목표 사다리는 쉬울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멀게만 보는 이런 목표들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포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목표한 만큼 이루어지는 이제 정직한 저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한 꿈만큼만 이루어지지 그 이상 막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되 정확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또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도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심삼일 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계획들 너무도 많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 복사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 그 했던 운동에 따라서 저도 막 스쿼트도 하루에 막 500개씩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잘게 이렇게, 쪼개봤어요. 하루에 500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25개 정도를 해보고, 저녁에 25개, 하루에 50개를 했다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해봐야지라고 나한테 맞게 목표를 설정했더니 이제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많이도 아니고 25개 스쿼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어, 한다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목표들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둘째, 목표만 있고 실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커다란 목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도 운동을 해서 복근을 만들려고 막 했는데 그 목표는 있지만 내가 꾸준히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실천 계획들을 세세하게 또 이렇게 설정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몇 번씩 목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하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그 목표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의 효과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던데 목표를 정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효과죠. 첫 번째, 자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신작용이 구동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목표를 정해놨을 때 그 목표에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도 그쪽으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생활의 절제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맞춰서 또 우리가 움직이게 되겠죠. 마음과 몸이 상호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긍정적인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과에 가깝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목표에 맞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또 환경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표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어진 삶을 살아라. 삶은 멋진 선물이다. 삶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느 한 부분도 이 사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하게 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고의 전환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이며, 그러려면 우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 자신을 잘 믿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하고 학습하고 또 이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일단 나의 자신을 일단 내 능력을 믿어야지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런 이제 나의 능력을 믿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사는 것보다는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진짜 수명이 늘어서 정말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런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제 작은 아들이 제대를 하는 날인데, 제대하기 며칠 전에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짐이 많대요. 음악을 하는 아이라 뭐 기타도 있고 앰프도 있고 책이 되게 많다라고 해서 도대체 얘가 뭐 책을 얼마나, 어떤 책을 군대 안에서, 부대 안에서 읽었나 했더니 책이 다 두꺼운 이제 경제 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필사도 하고 몸도 만들고 아주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 아이하고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바쁠 것 같대요. 제대를 하면. 그래서 왜 바쁘냐 그랬더니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알바도 해야 되고 돈을 1,500만 원이나 모아갖고 왔는데 알바를 어저께 그저께도 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목표한 게 있대요. 그첫 번째 목표가 주식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부대 안에서 그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도 하고 몸도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설계도를 명확하게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또 많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한테 앞으로 너는 100년을 더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이제 조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목표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난관이나 시련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또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전문 지식의 습득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뭐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고 해도 주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또 인큐텐에서 이런 인세 소득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큐텐만의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끈기, 인내와 같은 이런 지속성,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걸 이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지속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목적의식 성취를 위한 열망 또한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으니까 다이아몬드를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암시 또한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생은 절망의 반대편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겠죠. 절망의 반대편이 어디예요? 희망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에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국사이버대학 김정기 학장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성공에 필요한 5가지 요소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얻을 것이 없대요. 정말 맞죠. 무언가에 내가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는 게 되는 것 같고요. 나를 키운 활알은 불안감과 자신감이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도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 뭔가 이제 해내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본인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일은 프로 정신으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 조급하면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어, 그, 목표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10년, 20년 뒤에 어떤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딱 이제 50대로 이제 들어섰는데, 50대에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51살에, 52살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나만의 목표서부터 일에 대한 목표, 가족에 대한 목표, 이런 이제 목표들을 설정해 놨고, 그래서 10년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럼 60대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급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실패라기보다는 성공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선비 정신으로 무장을 하래요. 결국 이제 어떤 프로 정신, 선비 정신은 지조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은 어떤 신념, 신념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선비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일, 즉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죠. 꿈도 막 꾸고 목표도 막 설정했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뚜렷한 이제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목표가 모두 뚜렷합니다. 그죠? 목표가 뚜렷하죠.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가 무척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긍정적인 태도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들을 하나하나 내 걸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며 성공적인 삶의 추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즉,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곧 목표. 이 목표가, 어쨌든 목표를 내가 달성했을 때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내가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떻게 하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학습해 보면 되겠죠. 이런 어떤 학습할 수 있는 것, 요즘에 뭐 유튜브 강의도 많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설정하지 못한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 목표에 가깝게 되고 성공을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특히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타인이 제시할 부정적인 시각과 이제 비판 때문에 아예 이제 내가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네가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또 긴 인생을 행복하게 또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내 삶이 100년 동안 계속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어,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출발이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결국 초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에 맞는 기회가 생기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내 목표를 그래서 이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목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설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존재 유무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를 낳는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목표 설정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가는지 두 지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지그지글러가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물지 마라. 그러면 또 작심삼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은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세우되 계속해서 그 목표를 좀 더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목표는 나한테 어떤 흥분감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한 단계 높게, 또 한 단계 높게 이렇게 설정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에 도달해서 얻는 것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내 성취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마음 가운데서 그 목표를 도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가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성취되었을 때 어떤 그런 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 목표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 설정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목표를 세우면 안 되겠죠. 영웅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이고요. 범인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웅이 되실 건지 아니면 범인이 될 건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설정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효과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기준, 뚜렷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표여야 됩니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진정한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목표로 가기보다는 이제 또 뒤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목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 긍정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목표는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 생각만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0대의 어떤 목표들을 써놓고 큰 목표들을 써놓고 그 옆에 이제 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에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그 목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뭐 다음 달에 바로 막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된다고 막 써놓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아마 내 목표가 아니네라고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달 이제 맞는 일에 대한 목표, 가족에 대한 목표, 돈에 대한 목표, 어떤 이런 이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반드시 어떤 성격의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있어서 막 인터넷 검색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리더로서의 어떤 성격? 그런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리더의 성격은 팀과 조직의 어떤 성과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성격의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제 어떤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 목표를 썼을 때 장점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외부의 방해를 받아 생기는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하는 방향에서 너무 이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의 진행 상태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글로 써놨을 때, 아, 내가 이 목표는 이만큼 가고 있고, 어디만큼 이렇게 언제쯤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그 목표에 좀 더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내가 쓴 글로 인해서 나한테 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고요. 목표를 또 검토할 때마다 목표 달성을 향한 일을 계속하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목표는 내가 지워도 가면서 또 추가도 해 가면서 글로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글로써 써놓은 건 내가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와 균형을 제공해서 이제 그 어떤 시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잘 조율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 쓰는 과정은 그것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며 모든 일을 하는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이 글로써 우리가 내가 글을 씀으로써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걸 또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성을 어쩌면 진짜 10배 그 이상 향상시켜서 좀 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책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5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데모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샤워 정수기, 우리 이제 물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이 달라지면 건강도 달라진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큐제로 샤워 정수기, 싱크 정수기 다 쓰고 계실 텐데, 이 큐제로는 이 수돗물을 통째로 우리가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냉수만 걸러주나요? 물론 온수까지 100%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물을 여과해서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다 오게끔 해서 우리 강물을 이렇게 다 먹고 마시고 바르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정말 깨끗하죠. 하지만 어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라든가 많은 이제 오염 물질들이 물에 있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많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질병이나 감염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에 염소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최소한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 물이 수돗물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지만 이 염소 성분이 이 물이 우리 오래된 노후된 이런 수도 배관을 통해서 또 오면서 또 많은 어떤 찌꺼기나 균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염소 성분이 뭐냐면 쉽게 이제 락스라고 보시면 돼요. 락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떠갖고 온 이제 Q 제로 샤워 정수기에서 떠갖고 온 물입니다. 물. 여기다가 이게 염소 시약이에요. 이 염소 시약은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이 물에 이 염소 씨약을 떨어뜨리면 물이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배경을 해놔서 좀 잘릴까 봐 제가 제 얼굴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염소 성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Q0 샤워 물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몇 방울 넣어 볼게요.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제가 지금 많이 넣었는데 변화가 없죠. 이게 우리 큐제로 샤워 정수기 필터가 많은 것들을 이 녹물서부터 균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걸렀기 때문에 염소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떠온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우리 집에서 떠온 수돗물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빈통입니다. 수돗물을 반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제가 이제 코앞에다 놓고 해야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돗물을 반을 나눴고, 이 반 나눈 거에다가 염소 씨약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어때요? 색깔 노랗게 변한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 수돗물 안에는 염소 성분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떠온 이 샤워 정수기 아닌 물에는 염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 제가, 그리고 여기 수돗물을 반을 여기다 나눴어요. 나눈 거 보셨죠? 나눈 거에다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음, 계속 강의하는데 이 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 야채가 파밖에 없어서 대파를 준비했어요. 똑같이 다른 이제 염소 반응을 보였던 이제 반 물에다가 제가 대파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대파를 수돗물로 막 씻었어요. 저도 양파를 되게 좋아해갖고 집에 항상 이렇게 파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는 왜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정수기 물로 잘 안 닦게 되고 그냥 대부분 수돗물로 닦잖아요. 제가 수돗물로 닦은 파에다가 염소 씨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많이 넣었어요. 색깔에 변화가 없죠. 그냥 투명해요. 파만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이 수돗물에 있었던 이 염소 똑같은 물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따랐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염소 성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이 파가 잠깐 제가 흔들었는데 흡수가 됐어요. 이게 제가 파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쌀, 뭘로 씻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로 이렇게 씻죠. 씻으면 그 씻는 순간 이 염소 성분이 쌀에 흡착이 돼요. 우리 홍우종 사장님이 엊그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머금고 각을 1초만 해도 그게 이제 염소 성분이 다 입안에 저기 다 붙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차마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오글오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잠깐 사이에 염소 성분이 우리 입의 점막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큐제로 샤워 정수기, 싱크 정수기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물의 소중함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샤워 정수기, 싱크 정수기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제가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스피치를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을까? 처음에는 그때는 30대였지만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내가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30대였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일이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직업군이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제가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들렸던 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유상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처음에 이제 그 강의에서 그 말이 이제 꽤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그리고 저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일과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고 이 긴 시간을 여기서 또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제 스피치를 적어봤는데요.
저는 안산과 또 전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면 여유로운 삶 속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40대, 50대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또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의류 매장의 자영업을 준비했었고, 더 나은 삶을 준비를 했었지만, 건강상의 또 문제로, 이런 자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이 의류 사업을 하는 게, 이 몸을 써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되었고, 계속 안내해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커져가는 이 건강 시장을 새로운 또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혀 어떤 이런 직업군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직업군으로 또 보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과 자영업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원래 꿈꾸었던 그런 미래를 보게 되었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갖는 멋진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바꾸고 그리고 저처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기회를 나누는 인큐텐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24824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